DOI랑 비슷해요. 이렇게 세부 링크까지 복사해서 딱 그 URL에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보건복지부나 뭐 정부 아무리 공인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홈페이지가 리뉴얼 될 수 있잖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검색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검색 날짜 3월 20일자 뭐 이렇게 검색이라도 날짜 일자까지 정도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건이라 하더라도 2018년 3월 20날은 이런 URL에 세부 페이지에 있었지만 최근에 가보니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표시해 주시는 게 확실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참고문헌 이런 것만 알고 참고문헌 다루셔도 능숙한 심사들은 이렇게 먼저 참고문헌부터 봅니다. 내용 안 봐요. 참고문헌 보면 이 학생의 이 논문에 대한 이해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LPS달도 전혀 모르고 논문 100개 온 건 짜집게 한 건 참고문헌 보면 알아요. 아까처럼 번호 표시 하나 하더라도 한글로 했다가 뭐 가로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 참고문헌이나 인용 표시는 너무너무 제가 강조해도 중요한 게 뭐냐면, 통과라는 건 교수님들이 석사 논문 3분이 심사하고 박사 논문 5분이 오랜 기간 동안 심사 꼼꼼히 아무리 해도 인준제 도장을 찍어줘도 이런 표절 관계, 카피킬러나 터니진 돌리는 의도적 표절 말고 의도적 표절이나 이런 비의도적 표절은 심사위원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연구자 책임이에요. 오롯이. 통과됐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어요. 인준지 도장은 그냥 그 커트라인도 없잖아요. 심사라는 건. 교수님들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나 틀이나 형식이나 퀄리티 갖춰갖고 노력을 했으니까 통과는 됐지만, 이거는 표절은 이따가 연구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표절은 오롯이 연구자 책임이고 시효도 없어요. 저작권법처럼 생존기관과 사후에 50년 동안만 저촉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표절은 윤리적인 개념이라 내가 죽어도 후학들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검색하다가 이거 표절이다. 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학술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 작성 지침이나 샘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회지는 이렇게 미주를 하더라도 홍길동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표시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투고를 해야지 그냥 뭐 이게 LPA 스타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대로 해서 낸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잘 참조하시고, 자, 한 명일 때, 공저일 때가 또 중요해요. 2명일 때, 10명 이상일 때 어떻게 하냐. 어떨 때는 어떤 논문 보니까 본문에 인용 표시하는 게 홍길동 등 2020년 또는 어떤 데는 홍길동 외 2020년, 어떤 경우는 홍길동 콤마 김길동 콤마 2020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막 혼용되는 경우가 많죠. 혼자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 공저일 때, 한 명일 때 이렇게 쓰고 2명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전부 다 써줘야 돼요. 학교에서 주어진 목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연구 배경 및 목적해라, 아니면 문제 제기 및 목적 써라. 어떤 데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그러니까 연구 배경에 뭘 써요? 다른 논문 보고 장황하게 그냥 주저리 막 문제 제기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길동 몇 년 논문은 뭐라 돼 있고 김길동 몇 년 논문 뭐라 돼 있고 내가 임의로 누구 거 요약해주고 안 해주고 대충 쓰고 본연구 목적하고 끝나요. 서로는 혼자 쓴 글들은 딱 티가 나요.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심사 때 가보면 교수님들이 여기서 이 논문에서 보려고 하는 논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고 선행연구와 그럼 어떤 차별성이 있냐 보완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돌아서면 논지를 어떻게 보완해요? 논지를 보완하라는 말은, 논지를 명확히 하라는 말은 목적을 아무리 내가 자세히 써봤다고 생각했는데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완해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고지고대로 논지를 어떻게 보완해요? 서론의 체계를 자, 왜 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죠? 이 주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오늘은 공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 다양하게 오셨던데 예를 들어서 그냥 무슨 설문을 해서 내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뭐 자존감이 높을수록 뭐 진로를 선택하는데 이제 교육학이나 진로 쪽에 많이 쓰는 주제인데 진로 선택하는데 진로 자기 결정감이나
진로 선택 수준이 높은지 영향관계를 보겠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이 주제 관련해서 독립변이는 이제 자아 존중감이나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게 될 거고, 종속변이 설명받는 변수는 진로 자기 효능감이나 또는 자기 진로 결정 선택 속성, 뭐 결정 수준 이런 게 될 텐데, 그러면 문제 제기라는 건 뭘 해야 되냐면 연구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컴팩트하게 리서치 퀘스천. 그러면 우리가 연구 질문에 문제 제기에 장황하게 쓸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요즘 우리 사회나 SCI 논문 해외도 관계없지만 한글 논문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할 테니까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어떤 사회적으로나 개인의 고민거리는 주제가 아니니까 개인 관점에서 쓰시지 말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대학생활 해보니까 이런 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걸 잔뜩 써봐야 그거는 주관적인 얘기밖에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뭐가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즘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뭐 통계 자료든 해서 컴팩트하게 좀 던져주라는 거죠. 문제 제기를. 질문을 던져주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뭐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뭔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교육도 많이 되고